국내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국내 증시가 정말 쉼없이 달리고 있죠.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4,8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이제 코스피 5천까지는 불과 200포인트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중동 리스크나 미국 반도체 관세 같은 악재도 적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외부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면 지수가 늘리거나 하락 전환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다시 상승 전환해내며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내 외부의 악재들을 다 이겨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반도체 의존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조선과 방산, 자동차까지 매수세가 섹터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자금이 돌고 도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단기간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조정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흐름을 꺾기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의 흐름인데요. 투자자 예탁금이 다시 90조 원대로 늘면서 주식 대기 자금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투자자들은 이를 매수의 기회로 보고 주식을 사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서면서 기업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는 경제 지표와 또 해외 이벤트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2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GDP 수정치가 발표되고요. 또 미국의 물가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예상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23일에는 일본의 금리 결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지만 발언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올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회색 코뿔소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향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향후 반도체 관세가 본격화되면 시장에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해 있어서 이번 주는 무엇보다 변동성 관리에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변수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내 변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선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바로 핵심인데요. 지주사나 증권주처럼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 코스피가 사상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울지도 관심입니다. 역대 코스피 최장 기록은 2019년에 세웠던 13거래일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지난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